청와대가 지난주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개각으로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건데요. 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개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능력이 검증된 인사,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각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네, 총평하자면 총선에 대비한 인사라는 평가가 옳을 것 같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정치인들이 입각을 했고요. 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리를 넘겨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출마 불발의 경우도 내년 총선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선을 지휘하기 위한 그런 개각의 성격이 강하고요. 사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얘기했던 능력 중심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지만 3인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념 논쟁, 경력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입니다. 기존 현역 의원 출신 장관 4명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 의원 2명을 입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정당의 인력 교체, 세대 교체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중진 의원들이 명예롭게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진 인사가 충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9월에 마지막 교체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현 내각에 있는 장관들 중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교체가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세대 교체의 모델들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제 박영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무부 장관 자리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두 부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무부이고 또 하나는 통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폐청산의 핵심이 법무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북 문제의 대북 정책의 중심 부서가 통일부인데 두 부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도와 중요도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다가 중소기업 장관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와대의 코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법무부보다는 중소기업 벤처부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좀 독특하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는데 좀 이런 경우도 있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정부 내에서 복수의 장관을 했던 전례들은 많이 있고요. 지금 광주시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현 시장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요. 이미 19대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안전행정위원회였는데요.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선거를 주의하는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이런 야당과의 관계들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요. 개각 전까지도 계속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갈 거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입각이 불발됐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당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청와대의 입장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이해찬 대표가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최종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수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임종석, 우상호 투톱 체제로 치를 예정인 것 같고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미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은 양정철 전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이 지금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86세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기획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 주중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이 너무나 똑같은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냐. 청와대 인력풀이 이렇게 좁으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 좀 더 좀 인재풀을 넓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해서 오승용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